1주차 Y영양 강의를 맡은 백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면 공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는 각자의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는데요. 한약, 홍삼을 드시는 분도 있고, 몸에 좋은 제철 음식으로 잘 챙겨 드시면서 식이요법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들께 진정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산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아이 셋의 엄마인데요. 유산화를 만나게 된 계기는 첫째와 둘째의 잦은 입원과 잔병 치레로 인해 가족의 권유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 SNS에는 아이의 이마에 헤어 패치를 붙이고 병원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위 지인들이 병원 옆으로 이사 가라면서 늘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들의 건강이 나아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분이 면역에 좋다는 제품들은 제가 다 사서 아이들에게 먹였고요. 외국 조- 외국 제품이 좋다고 하니 아이허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영양제 리뷰를 꼼꼼히 읽어가면서 직구를 해서 아이들에게 먹였고, 정말 제가 반 의사가 된 듯 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똑똑하게 챙기는 엄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항상 아팠고 열을 달고 살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어 유산화를 처음 제가 접했을 때도 좀 반신반의하면서 제품을 먹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꾸준히 먹이면서 아이들의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열을 달고 살던 아이들이 지금은 독감 예방접종할 때만 병원을 다니게 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셋째는 유산화 베이비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였는데요. 출산 후 5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을 일찍 다녔지만 잔병 치레 하나 없이 굉장히 건강한 아이였어요. 다만 제 걱정이 딱 하나 있다면, 네, 바로 그건 아토피였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토피가 있는 가족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 아이 셋만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중에 막둥이가 제일 심한 아토피였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고 싶지 않았고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 알았기에 저는 아토피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서 읽게 되었고, 그 책에는 엄마의 잘못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저의 자책을 멈추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아이에게 면역을 키워줘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유식이 시작되고 뉴트리밀과 함께 영양제를 갈아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긁고 피가 나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고 빨갛게 부풀어 있었던 상처 부위가 미묘하게 조금씩 보들보들해지면서 하얗게 새살이 돋았을 때 정말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아직도 그때 그 마음은 잊지 못합니다. 아토피는 대부분의 음식을 제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저는 음식을 제한해서 아토피가 올라오는 것을 막게 하는 게 아닌 면역력을 키워서 아이의 몸에서 해독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대체 면역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요즘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면역에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염증 수치는 낮은지, 세 번째는 균형 있게 영양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중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영양제를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의 구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골격계, 신경계, 내분기계, 근육계, 순환계, 면역계, 호흡기계 등 11가지의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계통 안에는 위나 간이나 심장, 장 등과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포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세포가 건강해지면 조직도 기관도 계통도, 즉 사람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 몸에는 60조 개에서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게 어떤 영양을 주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7대 영양소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7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에너지, 힘을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크기가 큰 영양소라 대량 영양소 또는 거대 영양소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세포에 잘 흡수되려면 작은 단위로 쪼개어져 가수분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가수분해가 되려면 탄수화물은 이제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가수분해되어 세포 안에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대량 영양소가 세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바로 산소와 효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효소는 또다시 도와주는 조효소가 필요합니다. 조효소의 또 다른 말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수분해되어진 것들을 세포 속으로 잘 흡수하게 하여 생체 이용률을 상승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팀에서 현대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한 음식 피라미드 사진입니다. 이 음식 피라미드 사진처럼 채소, 과일을 많이 먹고 육류나 정제된 곡물은 적게 먹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사실 반대로 먹고 있죠. 채소, 과일을 많이 먹지 못하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고기, 면 등으로 한 끼를 간단히 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하루 3끼를 잘 챙겨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몸 안의 영양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건강한 삶을 위해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를 별도로 꼭 챙겨 먹으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더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요즘인데 주위를 둘러보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염, 천식, 아토피,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까? 이유를 분석하였더니 대표적인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양의 불균형이었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드셨던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밥, 빵, 면, 고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넘치도록 많이 섭취하고 계셨지만 그에 비해 야채, 과일은 어떠셨나요? 비타민, 미네랄은 너무 적게 드시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그렇기에 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죠. 그중 자가 면역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들은 우리 몸속에 생기는 활성산소가 원인이 되는데요. 활성산소는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나쁜 산소를 말합니다. 숨만 쉬어도 나타나는 활성산소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빠르고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의 전자를 잃은 상태의 모습이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이 산화된 세포는 정상세포, 즉 2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 독소,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려면 항산화제를 먹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산화는 6가지의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활성산소를 정상세포로 만들어주니 여러 가지 항산화가 듬뿍 담긴 제품들을 잘 섭취하면 할수록 더 좋겠죠? 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3번째는 환경인데요. 요즘은 농작물을 비닐하우스에서 쉼없이 재배함으로 인해 땅에 있는 미네랄이 고갈되면서 음식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수박을 먹으면 씨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금 아이들은 그런 수박 어떤가요? 안 먹죠. 오히려 망고 수박, 씨 없는 수박, 이런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당도만을 높인 과일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일만 먹어도 살찐다라는 얘기가 이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렇듯 야채 과일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얻기란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간편한 영양제로 보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영양제는 약국, 마트, 인터넷 등 다양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양한 브랜드의 영양제들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예쁜 통에 담긴 제품? 아니면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광고를 하는 제품들을 선택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저 또한 어떤 기준을 갖고 영양제를 골라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서 고르거나 리뷰를 통해서 선택하게 됐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영양제를 과학적인 평가 기준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전문 비교 가이드북이 있다면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기에 정말 수월하겠죠? 이 책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어서 안전한 제품을 골라 선택하여 드시면 됩니다. 어떤 비타민을 골라 드셔야 될지 종합 비타민제를 고르는 방법 2가지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많으세요? 맞아. 네, 외국의 경우에도 생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라일 맥윌리엄이라고 하는 박사가 캐나다 보건부 장관의 권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시중에서 유통이 되는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평가해서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영양제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캐나다 국민들은 이 가이드북을 참고로 해서 영양제를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에스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권고이지요. 하루에 한두 번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라 라고 하는 영양제 권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 그 해답은 여기 보시면 2003년도 발표한 책자인데요. 라일 맥윌리엄이라고 하는 박사가 캐나다 보건성의 위임을 받아서 북미 지역의 비타민제를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여이스더 박사님이 얘기하는 2003년도 출간한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 책자의 저자 라일 맥윌리엄 박사는 영양의학 생화학 박사님이십니다.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 책자는 캐나다 보건성의 위임을 받아서 북미 지역의 비타민제를 평가한 결과로 제작되었는데요. 선진국인 캐나다는 퇴행성 질환인 암이 걸리면 정부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 줄 정도로 자국민의 건강과 예방을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이 책은 제조업체, 의료 전문가, 교육기관 및 소비자 모두에게 제공되고 있으니 누구나 구매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로병사에서 소개되었고 여에스더 박사의 홈닥터 14편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그 책으로 아마존닷컴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4년마다 업그레이드가 되어 나오는 책자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 1600개 이상의 종합 비타민제를 분석하여 생체 이용률과 제품 등급을 나타낸 책으로 생체 이용률은 50% 이상, 별 점수는 3개 이상, 잠재 독성이 없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안내되어진 책자입니다. 회사와 제품, 나라별로 알파벳 순서대로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잠재 독성이 있는 제품들은 노란 막대, 빨간 막대 경고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암 환자, 임산부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니 노란 막대, 빨간 막대가 없는 제품으로 선택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생체 이용률의 퍼센트는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7.3%로 나와 있죠. 제가 10만 원짜리 영양제를 사 먹어도 7,300원어치만 흡수되고 다 빠져버린다면 먹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없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50% 이상인 제품을 드셔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수히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 한두 가지 장기에 도움이 되면 별이 1개, 두세 가지면 별이 1,
이렇게 별 반 개부터 5개까지 점수를 매기는데요. 이 책에서는 3개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라고 하지만 별 5개 제품을 당연히 선택하셔야겠죠.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제품을 제가 몇 가지 추려보았는데요. 네, 왼쪽에 보시면 센트룸입니다. 잠재 독성 노란 막대도 있고 5.2%의 흡수율을 갖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다이어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죠. 허벌라이프인데요. 네, 여기에도 15.2%의 별이 하나인 네,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메이. 네, 이 회사 또한 굉장히 오래된 큰 회사인데요. 노란 막대가 있어서 좀 아쉽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코스트코 제품입니다. 제가 즐겨 찾고 제가 굉장히 애용하던 제품인데요. 그때 당시 이 책에 나온 5.2%의 흡수율과 노란 막대 그래프를 보고 아니 내가 이런 걸 먹고 있었다니 생각하고 정말 제가 싹 모아서 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유명한 제품들이 여러분 다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유명하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기준에 맞는 제품들을 드시는 게 더 안전하고 좋겠죠? 그런 제품들 또한 제가 찾아서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란 막대가 없고 50% 이상의 흡수율을 지닌 이런 제품들을 찾아서 선택하셔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이 제품 어떠신가요? 96.1%의 흡수율과 별 5개 만점을 받고 잠재 독성이 없고 그래프가 균일하게 있는 그리고 이 책자에서 1위를 한 제품이 제가 먹고 있는 바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자신 있게 권해줄 수 있는 제품이죠. 요즘은 TV 프로그램에서도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이 책을 보고 선택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나온 영상 하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갈 즈음에 또 무언가를 드시는데 이건 뭘까요? 한우큼 배부르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 이거 영양제예요. 주부의 면역력을 높이는 세 번째 비법, 바로 영양제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발표한 식품 피라미드는 비타민 D 섭취를 권장하면서 종합 영양제의 역할에 주목했는데요. 종합 영양제 섭취와 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종합 영양제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영양제의 섭취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시행착오를 겪고 현재는 영양제 선택의 고수가 된 주부. 그 방법도 한번 배워볼까요? 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 빨리 특급 비법 알려주세요. 제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책을 통한 공부예요. 캐나다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관들을 통해서 북미와 남미에 유통되는 1,600개 이상의 영양제 제품을 분석한 거더라고요. 영양소의 일일 권장 섭취량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베타카로틴. 네, 이 책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1,600개 이상의 비타민 제품을 비교 분석한 책으로 세계 최고의 영양 보충제의 평가 기관으로 인정되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등의 다국적 언어로 평가 교재로 확대되어졌습니다. 2017년도 한국어로 번역이 나온 책은 교보문고에서 영양제로 검색했을 때 베스트셀러로 누구나 구입 가능한 책입니다. 이렇듯 서플리먼트 6판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12개의 기관에 영양에 대한 1일 권장 섭취량의 권장 사항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혼합 표준을 구성하였는데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식습관, 생활 습관을 반영하고 환경의 변화들을 반영해서 혼합 표준치의 기준이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출간된 3판에서는 39가지의 영양소였다면 최신판인 2017년도에 출간된 6판에서는 49가지의 영양소로 최근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에 의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2기관에 각각 1일 권장 섭취량과 그 값의 평균치와 최대치를 표시하였고 그중 최대치 이상을 섭취하였을 때 잠재적인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ND라고 표시된 것은 최대치가 따로 없는 것으로 부작용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제품 기준은
특정 치료의 목적보다 일반 성인 대상의 건강관리와 예방을 위해 공식적으로 폭넓은 효능을 지닌 영양보충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야 하고요.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가 함유되어야 합니다. 캡슐, 분말 또는 액체 형태로 제형되어 있어야 하고 특정 일일 권장량 섭취량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각 영양소의 함유량과 종합적인 성분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제품 기준을 가지고 6판에서는 16가지 건강 지원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 E의 형태는 천연인지, 면역력에는 도움이 되는지, 뼈 건강이나 심장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지, 간 해독은 하는지, 염증 조절은 하는지, 기초 수명은 늘려주는지, 독성은 없는지를 분석하여 1번에서 14번까지 초록색 그래프는 길수록 좋지만 15번, 16번은 위험 요소이므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15번은 항산화제의 오남용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고함량을 섭취할 경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어 적정 수준의 일반 항산화제를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16가지 건강 지원 기준을 갖고 이 책에서는 제품을 메달로 등급을 주었는데요. 이 중 최고 등급이 플래티넘 플러스 등급을 받은 제품은 무엇을 통과하였을지 한번 볼까요? 네, 제일 낮은 브론즈 메달은 별 4개 이상의 제품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천연제품협회에 대한 GMP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실버 메달은 영양기능식품으로서 별 4개 이상의 제품과 호주 TGA의 까다로운 인증과 더불어 미국 약전에 등록되어 인증되었을 때 수여합니다. 골드 메달은 스포츠 도핑 테스트 관련 기관 인증을 통해 선수를 위한 금지 물질의 순도 및 선수 보증 프로그램을 인증받고 인폼드 초이스 반도핑 기구의 등록이 인증되면 골드 메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영양제 선택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게 선택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도핑 때문입니다. 금지된 약물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시합 당일에도 섭취할 수 있고 그러려면 골드 메달의 이상의 제품이어야겠죠. 네. 그 다음 다이아몬드 메달은 미국의 강력한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가 라벨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과 안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독성이 없는지 등을 테스트해서 올리는 컨슈머랩에서 인증을 받았을 때 다이아몬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플래티넘은 브론즈부터 모든 인증을 받고 호주 TGA, 캐나다의 MPN, 미국의 FDA,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을 때 주면 제일 높은 플래티넘 플러스 등급은 의약품 제조업체 및 의약품 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이 등급을 줍니다. 그렇다면 1600개 이상의 제품들 중에서 몇 개의 회사가 제일 높은 플래티넘 플러스 등급을 받았을까요? 이 모든 평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회사는 단 하나, 유사나 헬스사이언스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건강, 나의 건강,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최고의 제품, 유사나 헬스사이언스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명언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닌 건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 제일 안전하고 탁월한 제품력, 유사나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를 해주신 백난정 강사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첫걸음 석세스 코어가 주중 주말반 4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정을 참조하셔서 상위 스폰서님께 문의 바랍니다. 다음은 글빨 말빨 운빨이 살아난다는 PLS 스피치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프로처럼 말하는 방법 꼭 놓치지 마시고 상위 스폰서님께 문의하셔서 비즈니스의 날개를 다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컨벤션에서 열정에 그대로 가득 담아 이번 주부터 새롭게 변경된 FOU 줌 미팅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유산화를 소개합니다에 대한 강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강의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비즈니스에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여러분이 선택한 가치 있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성공의 그 길에 그로잉업 그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차지였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Growing up.